총선 신인 프로젝트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 기억에 남게 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 김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에서 왔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연설비서관실에서 행정관 했고요. 우리 이재명 대표님 경기도지사 하실 때 정무수석 하면서 가깝게 모셨습니다. 예, 안성만춤 정치인이 되고 싶어 하는 윤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강위원이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사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고 대통령 선거 때 우리 이재명 후보 비서실에서 일정 총괄했던 일정 총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우영 위원장은 강릉에서 누구하고 붙냐면 권성동. 자, 그리고 우리 윤중곤 대변인은 경기에서 안성의 김학용. 경기도 최다선 의원입니다. 사선. 그리고 우리 강위원 사무총장은 광주의 민주당 현역하고 붙게 됩니다. 광주 유일의 재선 의원이신 송모 의원님하고 붙습니다. 그리고 세 분 다 공통점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스태프들이셨죠?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드물다고 하는 친명계라는 소리지. 맞습니다. 오늘 인사를 확실하게 남겨주셔야 돼요. 자, 나에게 윤석열이란? 윤석열 외가가 강릉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같은 윤 씨입니다. 아주 창피해 죽겠어요. 얼마 전에도 집안 어르신들 모였는데 가문의 수치다. 창피해 죽겠다. 그런 윤석열을 제대로 좀 심판하고 파평윤 씨의 영광을 다시 한번 세워보려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파평윤 영광을 위해서 출마하겠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면서 좀 재밌게 해보자 했거든요. 우리 김우영 상임 운영위원장님이 일타로 베리더니 두 번째 윤석열을 거의 집안 문제로 끌어들여가지고 말이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누가 봐도 간첩이다. 네. 타국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을 우리는 간첩이라 하지 않습니까? 독재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한 사람을 간첩이라 하고 또 과거에는 통일운동하는 학생들을 이적단체라 하더니 지금 나라를 팔고 있는 윤석열, 김태효 일당 완벽한 간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수 한번 세게 보내주십시오. 세 분 다 이재명 캠프에 있었으니까 나에게 이재명이란?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 이재명은 다음번 확실한 대통령이다. 네. 이재명의 진면목을 대한민국 사회에 확인시켜서 이재명의 탁월한 능력을 입증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고 싶다. 다음번 대통령은 확실하게 이재명이다. 우리 강 의원 이제 일정 총괄 팀장을 하고 제가 이제 메시지 총괄 팀장을 했습니다. 제가 경기도 정무수석 처음 갔을 때 이재명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가장 잘 안다는 정모 인사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에게 이재명은 뭐냐고요? 나에게 이재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의외로 따뜻하고 속이 깊은 사람이다. 증거를 대달라 그랬더니 고속도로 하이패스 생겨서 수납원들이 다 일자리 잃었잖아요. 그때 하이패스를 끝까지 안 했대요. 하이패스를 안 한 게 왜 따뜻한 사람인 거죠? 대책 없이 일자리를 잃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제일 끄트머리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뭔가 토하는 데가 있겠구나. 제가 대선 때 거기서 감사합니다. 제가 할 거 대신해 주셔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이 대선 실패에 책임 있는 두 사람인데 제가 일정을 총괄했기 때문에 일정을 짜면 그 다음에 메시지가 나오고 대변인단이 움직이고 수행팀이 움직입니다. 죄송하지만 완벽한 일정 아래 잘못된 메시지 때문에 속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선 때 이제 수능이 다가오면 메시지를 내잖아요. 그 메시지를 제가 써서 냈어. 근데 이제 후보님이 웬만하면 전화로 직접 얘기를 잘 안 하시거든요. 직접 전화가 오셨어요.
왜 수능 메시지 안 냈냐. 그래서 어제 냈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거기에는 수능 본 청년들을 응원한다 이 얘기만 있더라. 왜 수능 안 본 청년들에 대한 얘기는 없냐. 그 순간 정말 망치로 이렇게 뒷머리를 맞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수능을 보지 않고 공장으로 군대로 가는 청년들의 꿈과 도전도 응원한다. 이렇게 재차 낸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쎄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고 그러지만 굉장히 속이 깊은 사람이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 탁월한 메시지 팀장이었으면 그 정도는 감안하고 썼어야 됩니다. 저는 정무부시장으로 서울시에 있었는데 코로나 대응을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같이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전광훈 목사라고 아시죠? 그때 서울시에서 공무원들이 역학조사반을 갔습니다. 갔는데 경기도에서도 직원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사랑제일교회에 역학조사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거는 관할구역이 서울시인데 왜 경기도가 왔냐? 그랬더니 사랑제일교회 신도 중에 경기도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또 고발 행위 이런 걸 적극적으로 같이 했었어요. 엄청난 그 기민성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반응 속도가 한 두 템포가 빠른 사람이구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불평등이나 문제 해결을 하는데 사랑한다면 반응해야 된다. 그 반응의 속도가 빠른 사람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원했었습니다. 나에게 김건희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정권 탈환하는데 1등 공신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좋았어. 이번엔 좋았어. 김건희는 사실상은 용산의 총감독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천공과의 우열을 다투고 있을 뿐이지 제가 볼 때 윤석열보다 먼저 김건희가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정무수석 하면서 경기도 대선을 준비하는 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원들하고 간좌에서 술자리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술자리를 할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감이 어느 정도 쌓였다 싶으면 그때쯤 형님 이번에 저 한번 도와주세요. 동생 나 좀 도와줘. 나 준비 잘 됐어. 공부 많이 했어. 딱 이렇게 낚일 것 같은 그런 타이밍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타이밍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지사님 그때 그런 좀 멘트 좀 던지시면 딱 땡겨질 것 같은데 왜 안 하냐. 그러면은 좀 이게 좀 힘들어. 수줍음이 많아요. 수줍음이. 의외로 수줍음이 좀 많다.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도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의 이재명 대표를 비난한 겁니다. 제가 아는 학생운동했던 후배 중에 말이 제일 많은 첫 번째가 안진걸이고 그 다음이 강의원이에요. 강 의원님 일정 총괄. 네네. 일정 총괄. 그러면 가장 자주 만나는 분 중에 한 분 아니었던가요? 이분들은 대표님을 잘 모르십니다. 네네. 저는 매일 만나야 되고요. 제가 일정 총괄할 때 이제 제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원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지사님이 부르셔서 경기도에 왔는데 일정 총괄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은 차 안에서 제 욕을 그렇게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강 원장 바꿔봐. 그걸 다 우리 김남국 코이님께서 다 가르쳐줬어요. 그때 수행실장이었거든요. 형님 오늘 5번 욕했어요 형님. 일정 너무 많이 잡았다고? 오전에는 기분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자. 오후 3시쯤이면 내가 기계냐. 일정을 누가 이렇게 짜냐. 본인이 다 합의한 일정이거든요. 그런 일정 총괄은 욕받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현역 국회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이 본인 지역구에 와달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좀 위로를 받았던 게 본선 때 윤건영 의원님을 만났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때 일정 총괄을 윤건영 의원님이 하셨거든요. 그때 저보고 뭐라 하냐면 이 정도 완전 양호한 거다. 우리 문재인 후보는 수십 배 화를 더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엄청난 위로를 받고 그대로 제가 후보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겸손하게. 연설문을 어떤 날은 되게 짧게 써드려요. 짧게 쓰면 왜 이렇게 짧게 썼냐고. 또 길게 써주면은 뭐가 이렇게 말이 많냐고.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메시지와 일정을 총괄했으니 참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분들인지 몰랐네. 제가 정수님, 네. 지난번에 이재강, 황현선, 여준성을 보고 예. 요 앞에 세 분 나왔는데. 예. 그런 방송은 필요 없다. 제가 신신당부했습니다. 의미와 함께 반드시 재미가 있어야 한다. 오늘 다 망가지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김우영 위원장님은 혼자 나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한테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많이 준 사람입니다. 당대표 출마 문제로 고민이 많을 때 제 차에서 한 2시간 가까이 담배를 피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 스스로를 객관을 해야 돼. 본인이 지금 성남시장으로 생각하면 안 돼. 1600만 표의 표를 얻었다. 그러면 형은 김대중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괜히 이렇게 수그리고 가슴 졸이고 그러지 말라고. 뒤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치고 나가. 현역 의원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쓰지 마. 밀고 가. 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담배를 같이 폈었죠. 네. 앞으로 저희가 늘 같이 출연하겠습니다. 어차피 지난 캠프에 같이 있었고 지금도 혁신위원회 같이 계시니까 세트로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친명계가 한 줌밖에 안 돼요. 자, 자기 자랑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강유현 사무총장님? 이미 자랑하지 않아도 능력을 다 아셨죠? 대선 승리를 위한 호남의 깃발이 되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정책과 노선과 철학과 가치를 너무나 지금 악마화되어 있어서 이재명을 제대로 모르는 당내의 인사들과 당 밖의 많은 분들이 이재명의 진면목을 통해서 대한민국 다시 시작하자. 호남에서 이재명을 지키고 호남 정치 복판을 흔들어서 존재감 있는 호남의 김대중 위의 리더십의 새로운 구축이 필요하다. 거기에 이재명과 함께 국정을 운영할 주체로 당당히 들어가겠다. 일정 총괄 팀장하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옆에 한 명 한 명의 배지가 필요합니다. 여의도 문법에 갇히지 않고 이재명의 정책 노선을 실현할. 가까이서 곁에서 본 이재명은 행정을 선용할 줄 아는 완벽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가난과 고난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는 눈물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는 갈등을 회피하지 않는 갈등의 복판에 뛰어드는 직면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주의자입니다. 참모들과 끊임없이 수기하고 어떤 얘기라도 해라. 그것을 조정 통합하면서 행정을 이끌어갑니다. 민주주의자 이재명과 함께 추락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호남의 호위무사가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자랑하는 저의 본 모습입니다. 네. 저는 이제 2004년부터 열린우리당 때부터 당직자를 한 7년 정도 하다 출마 생각을 안 했었어요. 언제 처음 출마 생각을 갖게 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봉화마을에 가시고 우리 열린우리당 당직자들이 찾아뵀어요. 참 외롭고 힘들 때였죠. 검찰 조사받고 이럴 때였는데 2시간 동안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그때 했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한데 당직자들 때 한 30명 정도가 갔는데 니네들 정치해라. 대한민국 정당 정치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변호사, 검사, 전문직들, 교수들 정당을 모르고 당에서 풍찬노숙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영입이라는 이유로 당에 들어와서 배지 달고 국회의원 하니까 정당의 수십 년 세월 동안 고생한 당원들 이들의 고통을 모른다. 자기가 잘나서 배지 단지 알고 때가 안 좋아지면 탈당해서 다른 당 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 대한민국 정당 정치가 자리 잡지 못한다. 당신들이 정당의 전문가들 아니냐. 젊은 당신들이 현장으로 가라. 그날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처음 출마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처음 갖게 됐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초선으로 당선되면 대변인이나 전략기획위원장 재선이 되면 저는 우리 당에서 가장 멋진 조직이 을지로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대중의 배낭 정신을 갖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조직이 재선되면 을지로위원장 한번 해보고 싶고요. 3선되면 사무총장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박지원 국정원장이 저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건데 우리 윤 위원장은 그래도 몇 안 되는 신원소판이 되는 후배다 이렇게 왜 웃으세요? 이만하면 뭐 좀 덩치도 몸도 뭐 정치할 만하고 청와대에서도 연설비서관실에서 행정관을 했기 때문에 글재주 말 이런 거는 되고 또 정무수석까지 했으니까
신원 소판이 되는 괜찮은 잘 준비된 정치 후배다. 열심히 해라. 이런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좋은 정치인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 은평구에서 구청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서울 기반으로 정치를 했는데 작년에 강릉시장으로 출마를 했었어요. 떨어졌죠. 근데 그때 이재명하고 통화를 하면서 왜 거기를 가서 기초단체장을 또 하려고 그러냐. 저한테 그랬어요. 25만 표인가 졌잖아요. 그중에 12만 표를 절반을 강원도에서 졌어요. 이 강원도에서 절반의 그 격차가 났는데 그걸 내가 좁히고 싶다. 앞으로 한국이 통일되면 가장 발전 가능성이 있는 데가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한반도 평화경제의 새로운 축이 글로 열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미래에 투자할 만한 지역이다. 특히나 여기가 윤석열 본고장 아니냐. 여기에 본고장에서 파열음을 내야 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 당원들의 애절한 그 목소리 때문에 제가 강릉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본인의 자랑인 건가요? 내가 내 입으로 뭘 어떻게 자랑한다는 게 참. 모난돌이 정맞는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거에서 모난돌이 정이다. 석기시대에는 돌이 돌을 깼어요. 모난돌이 돌을 깼단 말이죠. 그래서 모난돌 자체가 정이다 이거예요. 분위기를 올려놓으면 끌어내리고 저는 100% 친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비서관도 했고 근데 또 100% 이재명 파예요.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을 때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거는 백척간두 진일보의 용기인데 너무 슬프다. 이 사람을 사지에 등 떠밀었던 자들은 그래 속이 시원하냐? 네, 그렇게 일가를 했어요. 정말 본인이 한 말을 일갈이라고? 예, 예. 필요한 혁신은 결핍에서 나온다. 따뜻한 안방에서는 절대 혁신을 이룰 수 없다. 현역 의원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들이 형편이 너무 좋은 상태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결핍이 사라졌고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좋은 거다. 이 절실성을 가지고 우리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의 멤버들이 새로운 배고픔으로 헝그리 정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앞으로는 이제 김우영 위원장님 빼고 우리가 이제 가까운 사이지만 여기 와서 이 정도 되면 동반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새 멤버 구축해서 총수님과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장님 화이팅. 민주당이 총선을 승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다음의 복원이다. 그제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부터 시작됐잖아요. 내려놓고 나설 때 나서고 맞설 때 맞서겠다. 이제 시작됐습니다.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주당도 야당 다음을 이제 복원해야 한다. 아직도 민주당 내에 본인이 여당 의원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두 번째는 혁신 없이 총선 없다. 총선 승리 없이 대선 승리 없다. 안에서는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서 총선을 승리하고 밖에서는 민주당의 대단결로 지지자들과 결집해서 반드시 정권을 심판해내야 한다. 당에 제기됐던 수많은 혁신의 의제와 과제를 다 풀어놓고 취사 선택해서 가능한 일을 반드시 단호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동시에 민주당을 관망하고 있는 사람도 함께 결집할 것이다. 세 번째 마지막은 인적 쇄신입니다. 양적 승리를 넘어서서 내년 총선에서는 뽑을 놈 뽑고 떨칠 놈 떨쳐서 질적으로도 승리하자. 단단한 윤석열 정부와 함께 맞서 싸울 수 있는 제대로 된 특히나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새로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동지들로 총선을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게 간절한 바람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 딱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 단결, 내부 혁신, 외부 단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선 이상 의원님들이 총선 출마 여부와 출마 지역과 거취를 당 지도부에 일임하겠다라고 선언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정당다운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래전부터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당대표 이재명을 비판하고 당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당의 정책과 노선에 입각하지 않는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징계해야 된다. 그 일을 우리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